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아들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하다가 친구들의 말에 휩쓸려서 힙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수능도 잘 보지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될지조차 막막하네요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음악이 오히려 미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똑같은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AI가 생기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서 랜덤하게 음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기분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음악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그러면 음악을 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음악을 예를 들어 2년 이상 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음악 활동에 있어서 성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음악 관련된 전문가분들한테 우리 친구가 제작한 음악을 한번 들려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실제로 활발하게 음악하는 음악인 분들과 소통을 조금만 해보면 그런 것들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굳이 그렇게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친구가 과연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올라갈 만한 상당한 이런 의지가 있느냐를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친구가 음악의 퀄리티가 좋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제 프로페셔널로 올라가려고 하루에 하는 작업량 자체가 상당하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 친구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의 깜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일종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 친구가 진지하게 음악을 했고 되게 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다는 것이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친구가 음악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왔냐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주로 만드는 음악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질문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는 본인이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느끼거나 뭔가 좀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음악을 들으면 좀 편안한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힐링 뮤직들을 좀 많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의 동기나 결과물들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음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정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인지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음악을 활용해서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로 공부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음악은 귀로 듣는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 아트랑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통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주얼 아트 같은 방향으로 전공을 좀 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해당 과목들을 가장 화끈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대학들을 우리가 서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대학들에서의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붙어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SAT 점수는 최소 몇 점, 또는 GPA는 최소 몇 점, 이 친구가 에세이나 엑스트라커리큘러 액티비티에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이미 학교마다 다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 이 친구가 음악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배경과 실제로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전 오히려 훨씬 점수가 높은 학생들보다 경쟁력 있는 캔디데이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께서도 너무 심려하시기보다는 단계에 맞춰서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지금까지 음악을 한 게 진짜로 진지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한 것인지를 먼저 검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가 음악을 대체 왜 하고자 하는 거고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건지를 질문을 잘해서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좀 저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음악적 역량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전공과 또
최소한의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첫 번째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데올로기만 명확하면 분명히 본인들의 노력을 10배, 100배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옛날처럼 지금 고생을 하고 참으면 돼, 참으면 좋은 광명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 사실 가장 와닿지 않아 하는 게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관심사가 있으면 무찌르지 마시고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은 다음 그 정보들을 토대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꾀할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어머니들 중에 우리 애가 진짜 문제다, 공부도 못하고 우리 애가 진짜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근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애는 뭐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뭐 일단 한마디로 따지면 소통의 부재지. 자, 소통의 부재가 뭐 그 자녀와 부모 간에 불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그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본인의 자아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남한테서의 평가받는 거를 이제 극도로 싫어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평가를 하는 말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평가하는 말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본인이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쩌찡받기 싫으니까 대화를 안 하고 뭐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수가 적지? 또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공부는 못하지? 같은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객관적으로 이 친구가 몇 점에 점수를 올릴 수 있고 지금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게 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이랑 제3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닌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른과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굉장히 성숙한 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애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화하는 정보의 양이 내가 고등학생일 때나 우리 엄마 아빠 세대의 유년 시절 때보다는 월등하게 많거든. 그 얘기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똑똑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가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지금 도움이 필요할까? 또는 객관적인 그러면 지금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